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대거 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13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대외 직접 투자 부채가 지난 4월에서 6월에 거의 150억 달러 감소했다 그러면서 이는 초유의 사태로 올해 상반기로 기간을 넓혀도 50억 달러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며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21년 3,44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또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일부 기업은 노출을 줄였고 중국에서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서 외국 자동차 회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일부 기업은 투자를 처리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 투자의 대대적인 축소가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당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개방적이고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국가라는 점을 어필해 왔고 또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디커플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중국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권유해 왔지만 중국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순 흐름을 추적하는 SAFE의 데이터를 보면 이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수익 추세와 중국 내 사업 규모 변화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진국들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중국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현금을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이런 경향은 중국 상무부의 자료로도 확인이 됩니다. 상무부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아웃바운드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중국 기업의 2분기 해외 송금액은 7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90억 달러보다 80% 이상 증가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중국은 860억 달러의 기록적인 직접 투자 순유출을 겪은 겁니다. 이런 글로벌 자금의 대거 이탈과 관련해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3일 내수 부진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났고 이런 사태는 시진핑 주석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을 이탈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수출 기구, 그러니까 오펙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발생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지정학적 긴장, 국내 경기 침체, 위안화 가치 하락, 저금리가 모두 시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풍조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덩컨 리글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각하고 중국을 떠나거나 중국에서 이익을 빼내고 있다 그러면서 수출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내 석유 기업들은 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베트남과 멕시코 같은 우호적인 국가로 생산을 니어쇼링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국민들의 부를 약화시키고 또 국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지게 만들면서 중국의 국내 소비 수요는 코로나 봉쇄 이후에 시장이 재개된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덩컨 리글리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저렴한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구매 수준을 낮추고 있다 그러면서 관광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소비 회복이 제한적으로 일어났지만 예전처럼 대형 품목을 구매하려는 욕구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포르쉐는 상반기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3분의 1이 감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중국의 수요 감소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업은 2021년 말부터 장기 둔화하고 있고 최근 몇 달간은 주택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상반기 중국의 요식업 부문 성장률이 8% 미만으로 둔화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0년 이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이처럼 낮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피치의 애널리스트들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에서 가처분 소득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자산도 축소되면서 비필수적인 지출을 줄이거나 가성비 제품만 찾는 쪽으로 소비 성향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는 외식 부문을 넘어서 의류, 화장품, 보석 등 주요 재량 소비재 쪽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레알의 니콜라스 이에로니무스 최고 경영자도 세계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 중국이라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건강하지 않은 데다가 많은 이들이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 값이 많이 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텔레그라프는 다른 주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폭주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에 중국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점도 이 글로벌 자금의 이탈을 촉진하는 주요 요소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내용은 블룸버그에서도 그대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맥스 쟁글라인은 중국은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위안화는 미국 달러에 대해서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금리를 인하여 현금 투자자의 수익률을 낮추고 있다는 점도 중국의 매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쟁글라인은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 파이프라인도 말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정학적 마찰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관세부과 같은 조치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유럽연합은 10월 말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을 이탈하자 다급해진 당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함께 중국 내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일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경제 실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베이징에서 주재한 외자 공작 좌담회에서 현재 외자 유치 공작, 그러니까 업무가 직면한 새로운 형세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신감과 결심을 한층 강화하고 외자 유치, 이용 업무를 더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조달 등 분야에서 외자 기업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의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금의 중국 내 유입도 감소하고 동시에 중국 내 글로벌 자금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국 지도부까지 나서가지고 글로벌 자금들에 대해서 매력 공세를 펼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금들이 이탈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지도부들은 중국 경제 미래가 밝다라고 말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날이 갈수록 중국 내 투자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진짜 문제입니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글로벌 투자자들을 어루고 달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환경은 반간첩법이라든지 경제 통계 등에 있어서 비공개 또는 블라인드 처리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기업 활동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 창창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 내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경제 상황이 어두운 데다가 기업 여건까지 더욱 악화되고 있으니 구태여 중국에서 투자나 사업을 할 의욕을 갖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는 결국
시진핑 주석이 3기에 접어들면서 친정체제 강화와 함께 전국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안 통치 강화로부터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중국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체제가 대대적으로 개혁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다 아는데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만 모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와이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